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특강 네 번째 강의고요. 주제는 살인의 등장과 정치 변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조선 전기의 정치적인 변화 양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대정, 태세, 문, 단세 이렇게 왕의 순서를 쭉 외우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왕의 순서를 꼭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노래 가사를 쭉 마음속으로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는 세종 이후에 문종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종은 굉장히 세종의 첫째 아들로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자, 그의 아들인 단종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문종이 어린 나이에 죽기 때문에 이 단종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왕위를 누가 노리고 있었느냐? 바로 문종의 동생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인 세조가, 즉 수양대군이 이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조가 결국 어린 임금이었던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단종과 친했던 단종의 수족들을 다 잘라내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조가 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럴 때 혼자만의 힘으로 권력을 잡을 수는 없었겠죠. 자, 그래서 세조를 도와서 계유정난의 공신으로 등록된 애들이, 그 계유정난의 공신으로 책봉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훈구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훈구 세력, 즉 계유정난 때 공신으로서 세조 때 집권한 세력을 우리가 앞으로 훈구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후에 예종은 빨리 죽게 되고요. 이후에 성종이 왕이 되는데 문제는 이 훈구의 힘이 너무나도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사림입니다. 사림. 그래서 이번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이 훈구와 사림이 어떻게 대결하였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과연 이 오늘 수업의 주인공인 이 사림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인가, 그리고 어떤 활약을 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림 세력의 등장을 보시면요. 우선 사림 세력의 시작은 바로 이 신진사대부에서 시작합니다.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에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였는데요. 이들 중에 조선 건국에 찬성했던 애들이 있고 반대했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이 찬성했던 애들은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당연히 조선 건국에 참여했고 조선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관리가 되었겠죠. 이후에 계유정난을 통해서 이 공신들은 훗날 훈구가 되고요.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애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학문에 정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지방에 있는 세력을, 학문의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을 끌어올린 것이 성종이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사대부들의 숲이다 해서 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성종 때 중앙정계에 등용이 된 사림 세력들은 이후에 훈구 세력들을 계속해서 비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구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저 사림놈들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림 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 자, 사화라는 뜻은 뭐냐면요. 바로 사림 세력이 화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림 세력들이 총 4차례에 걸쳐서 사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규모 숙청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4차례 중에 이번 수업 시간에는 2차례 무오사화와 기묘사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무오사화는 무오년에 일어난 사화겠고요. 기묘사화는 기묘년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무오사화는 연산군 시기에, 기묘사화는 중종 시기에 일어났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무오사화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무오사화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어떤 일로 인해서 발생을 하냐면 바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귀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김종직이 누구냐면요. 자, 김종직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종 초에 주요 관직이 대거 차지하게 되죠. 훈구들이. 그러니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훈구 세력을
경계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림 세력들을 등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김종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살림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쓴 책이 바로 조의제문인 것입니다. 그럼 조의제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조의제문은 말 그대로 항우가 초나라 의제를 죽인 건데 그것을 슬퍼하는 글이에요. 그걸 조의제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항우가 의제의 삼촌이었다는 거예요. 의제가 조카고 항우가 삼촌이야. 근데 삼촌이 조카를 죽인 사건을 슬퍼했다라는 말은, 즉 훈구 세력들은 이것이 야 이거 개우정난을 비판한 것이네, 즉 조카를 죽인 세조를 욕하는 것이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연산군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분노하는 거죠?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를 디스한 거야? 뭐야? 라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오사화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인해서 무오사화가 발생했고 대규모 숙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중종 시기에 또다시 사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사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자, 기묘사화는 어떤 것을 계기로 발생을 하냐면요. 바로 조광조의 개혁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조광조라는 이름을 3번 빈칸에 적어 볼 거고요. 자, 조광조가 어떤 개혁을 실시했길래 이렇게 훈구 세력들은 반발을 했느냐? 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량과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현량과. 그럼 현량과가 뭐냐? 지방에 있는 인재를 추천받아서 선발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지방 인재들이 대부분 어디 있는 애들이에요? 바로 사림 세력이라는 거죠. 왜? 사림이란 애들도 원래 지방에서 성리학 연구를 몰두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온 걸 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인재들은 대부분 사림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즉 훈구 입장에선 이 현량가가 아니 훈구가 아니라 사림 세력들을 등용하겠다는 뜻이네 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에 결정타를 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위훈 삭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위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위자는 거짓이라는 뜻이고요. 훈은 공이라는 겁니다. 즉 중종 반정 시기에 거짓으로 공훈을 받은 사람을 삭제한 거야. 즉 중종 반정 때 공신들이 있는데 그 공신들 중에 실제로는 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조광조는 이것을 문제 삼고 바로 그들이 얻었던 혜택들을 다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이 훈구 세력이었겠죠. 중종 반정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아니 공을 줬는데 다시 그 공신 기록을 뺏어가겠다. 그리고 모든 혜택을 다 반납하라 라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혁 정치를 통해서 결국 훈구 세력들의 반발을 이뤄내게 되고요.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조광조 세력을 몰아내고자 하였는가 하면요. 바로 훈구 세력들이 이 나뭇잎에다가 글자를 몰래 새기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주초 위왕이라는 글자를 새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주초라는 것은 조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주랑 초를 조합하면 조라는 한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즉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펼치게 되는데요. 왕이 과연 이걸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당시에 중종도 조광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아니 이렇게 과감한 개혁 정치를 펼치다 보니까 중종의 말을 가끔 무시하거나 아니면 중종을 좀 심기를 건드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종 입장에서도 조광조가 이렇게 이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광조가 이를 받아들여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들을 숙청한 것이 바로 기묘사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4차례의 사화를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조 시기의 사림은 훈구를 밀어내고 중앙정계의 집권을 완벽하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4차례의 대규모 숙청을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끝내 정권을 잡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림 집권의 배경이 되었던 첫 번째는요.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이 서원은 지방에 설립된 사립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와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던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도 하지만 제사도 지내요. 누구에 대한 제사? 바로 먼저 죽은 훌륭한 선배 유학자들에 대해서 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게 된 사림 선배들, 사화를 통해서 죽게 된 사림 선배들의 어떤 정신을 본받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 서원을 통해서 후배 사림 세력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재생산 기구로서 서원이 작동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향약이 있습니다. 향약. 향약이라는 것은요, 바로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즉 향촌사회에서의 규칙 같은 것인데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 바로 사림 세력들이 주도를 해 나갑니다. 즉 지방에서의 룰을 사림 세력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방은 사림들이 지배하는 사회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을 중심으로 사림들은 점차 권력, 힘을 점차 키울 수 있었고 세력도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림 세력들은요,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성장하면서 결국 선조 때에 이르러서는 중앙 정계에 완전히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훈구들을 완전히 밀어냈죠. 그 다음에 싸울 대상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림 내부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찢어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요, 바로 각 파를, 그러니까 즉 사림 세력들이 서로 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 각 파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붕당이라고 할 겁니다. 붕당. 그래서 사림이 두 개의 붕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그럼 왜 싸우게 되었는가? 그건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을 두고 이것을 누구와 임명을 받느냐, 누가 이 이조전랑의 자리에 앉게 되느냐를 가지고 사림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이 형성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 오른쪽에 있는 붕당의 형성과 관련된 사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김효원이 이조전랑의 물랑에 올렸는데 그 반대를 한 거죠. 외척이라 김효원이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김효원이 이조전랑 물망에 올렸을 때 심의겸이 반대했고, 반대로 심춘겸, 신의겸의 동생이 이조전랑 물망에 올렸을 때는 김효원이 반대했다. 즉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두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료를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림의 등장과 정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조선 후기의 이 붕당은 또다시 중요한 주제로 나오니까 오늘 수업 복습 열심히 하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수업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